최근 한 독립연구원이 공개한 내부 파일 세트에는 아폴로 16호 공식 임무 문서에서 삭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초 분량의 짧은 발췌문이지만 나사의 누구도 언급하려 하지 않는 결함을 드러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관련된 이름 때문에 침묵을 깨려는 시도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찰스 듀크, 달 착륙선 조종사이자 달 표면의 자연현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 역사상 가장 고도로 훈련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유출된 문서는 추측이 아닙니다. 디지털화 이전인 1970년대에 마이크로필름에 기록된 원본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 즉 원본 문서와 온라인에 공개된 최종본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서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내부 소인 메모에는 기술적 불일치로 인해 시간적 분석이 삭제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분석이 결코 불일치로 분류되어서는 안 될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듀크의 산책 중 하나에서 촬영된 구조화된 빛 기록입니다. 이 세부 사항은 듀크가 이상 현상을 쉽게 보고하는 유형의 우주인이 아니었기에 즉각적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그의 말처럼 엄격하고 보수적인 그는 어떤 반사광, 부유 입자, 카메라 간섭도 해석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무언가가 정식으로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으려면 표준 관측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했고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록된 빛은 확산되지 않았고 내부 렌즈 플레어처럼 작용하지 않았으며 우주 비행사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펄스 형태로 나타나 데카르트 고원 지역의 어떤 지질 구조와도 일치하지 않는 각진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듀크는 이 사건을 날카로운 윤곽을 가진 안정적인 광원으로 묘사했는데 이는 정전기로 대전된 먼지나 표면 반사와는 양립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록에는 이전 보고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끊김, 누락된 초, 그리고 원격 측정 오류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달 기록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 임무에서 일시적 달 현상이라고 불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발광 현상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1950년 이후 지상 관측소에서 관측된 현상입니다. 그러나 아폴로 16호의 경우에서 이상함을 야기한 것은 정확한 위치, 빛의 패턴, 그리고 찰스 듀크가 명확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진 무언가를 묘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1990년대의 연구자들에게 공개된 이전 버전의 기록에는 그 시점의 기록에서 원격 측정 오류에 대한 이론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원본 마이크로필름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전송 실패와 프레임 부재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송 실패가 발생하면 잡음이 남지만 프레임 부재가 발생하면 누군가 철회했다 그리고 그 테이프에는 남아있다 EVA의 특정 섹션과 관련하여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식 설명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우주복 바이저에서 발생한 내부 반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무 당시 태양의 방위와 상호 참조하면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빛의 각도가 그 움직임, 특히 내부 보고서에 언급된 기하학적 윤곽선과 반사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폴로 광학 시스템을 담당했던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이를 확증합니다. 이제 질문은 듀크는 무엇을 보았는가가 아니라 왜 이 부분이 삭제되었는가입니다. 나사는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분실된 아폴로 11호 테이프 사건은 나중에 재녹음된 버전으로만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반복됩니다. 프레임 누락, 이상한 오류, 재분류된 부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우주인이 명확한 윤곽이 있는 구조물을 묘사한 적은 없었으며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특히 민감합니다. 임무 후 찰스 듀크의 행동 또한 주목을 받습니다. 그는 항상 기술적 어려움과 위험 항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정 지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언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그 사건이 신중하게 배치된 부재에 삼켜진 것 같았습니다. 부인은 없지만 확인도 없습니다. 또 마치 인용할 수 없는 문서에 서명할 때처럼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기록되고 설명되고 문서화된 현상이 공식 버전에서 사라지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역사적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인들이 본 것에서 의도적으로 무언가가 걸려졌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이 받았다. 그렇다면 이론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폴로 16호 기록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잘린 부분도 있고 빈틈도 있고 서로 다른 파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찰스 듀크가 존재하지 않아야 할 구조광원을 관찰한 순간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 그 조각이 제거되었다면 그것은 달 표면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밝혀냈는가? 이 이야기의 실제적 영향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앞서 논의했듯이 이는 무시할 수 없는 허점을 남깁니다. 찰스 듀크가 기록한 빛의 패턴은 알려진 어떤 달 현상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의견이 아닙니다. 기록 보관소에서 삭제되지 않은 희소한 증거를 연구한 전문가들의 의견 일치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려면 나사가 보존하지 않기로 한 수준의 정밀도로 임무 수행 순간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 이상 현상은 아폴로 16호의 두 번째 우주 유영 중 노스레이 분화구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원본 마이크로필름에 기록된 시간은 표면이 거의 반사되지 않는 부분적인 그림자가 드리운 기간과 일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크가 비공식적으로 묘사한 대로 빛나는 물체, 즉 구조물은 일정한 강도와 규칙적인 펄스를 보였는데 이는 바이저 반사, 표토 결정 또는 태양 각도의 변화와는 상반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관찰은 추측이 아닙니다. 2004년 케임브리지 대학 천문학자 피터 앤드류 스미스는 달 표면의 부자연스러운 빛 패턴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는 규칙적인 펄스는 광학 현상이 아니라 내부 주기성을 가진 메커니즘의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년 후 이 연구를 재검토했을 때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묘사된 행동은 듀크의 기록 중 남아있는 일부에 나타난 행동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특히 꾸준한 밝기와 짧은 펄스 사이의 교대, 이 교차점의 영향은 즉각적입니다. 훈련된 우주인이 수십 년 동안 지상 망원경으로 기록되었지만 확실한 설명을 받지 못했던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색상, 강도, 불규칙성이 다양한 기존의 TLP와는 달리 듀크가 관찰한 현상 인정이 된 개요 1950년에서 1990년 사이에 관측소에서 기록된 TLP는 각진 모양이나 구조적 발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를 강조하기 위해 아폴로 카메라 작업을 했던 엔지니어들은 내부 반사가 흐릿한 후광을 만들 뿐 경계선은 만들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유출된 영상에는 불완전하지만 현상의 오른쪽에 뚜렷한 경계선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렌즈가 우연히 만들어낼 수 없는 유형의 디테일입니다. 기술적 설명의 부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1998년 달 데이터 프로젝트 루나 데이터 프로젝트에서 아폴로 마이크로필름을 검토했을 때 사소한 프레임 불일치는 아폴로 11호, 아폴로 14호, 그리고 아폴로 16호의 세 가지 임무에서만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세 임무는 우주 비행사들이 이상한 현상을 비공식적으로 보고한 횟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폴로 16호에서 가장 심각한 영상 손실이 듀크가 보고한 빛과 관련된 분 단위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연구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인 연구를 넘어서 과학적 서사의 구성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기록이 삭제되면 대중은 과학계와 함께 그 현상을 해석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주 탐사의 실제 역사의 일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책에 나오는 세련되고 편집된 버전이 아니라 우주인들이 실제로 경험한 역사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모호함은 시청자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달은 우리의 자연 실험실과 같기 때문입니다. 천체의 형성, 유성 충돌, 행성의 진화, 심지어 우주의 생명체 조건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달 연구를 통해 얻은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구조, 현상 또는 패턴이 있다면 우주의 작동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 또한 걸러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 행동과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더욱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기관이 데이터를 삭제할 때 이러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즉, 선택적 신뢰가 형성되고 진실의 일부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는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집단적 호기심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파일 삭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이 조사를 주의 깊게 지켜봐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분석의 후속 기사를 받아보실 수 있고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가 알고리즘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마지막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EVA 마지막 순간에 오디오와 비디오 시간을 비교했을 때 2.7초의 지연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연속 스트림 중간에 무언가가 삭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전송 오류는 아닙니다. 수동으로 삭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거는 듀크가 설명한 발광 현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무엇이 제거되었나요? 왜 그 부분만 사라졌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에게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이 에피소드를 우주 비행사들의 다른 증언과 교차 참조하면 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다음 몇 분 동안 조사는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연구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더 큰 무언가를 다루기 시작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우주인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것을 관찰한 바로 그 순간, 역사적 기록이 지워진다는 것은 과학과 인류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찰스 듀크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폴로 16호에 고립된 에피소드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대한 불안한 거울이 됩니다. 다큐멘터리의 모순, 마이크로필름의 공백, 그리고 비판적인 구절의 의도적인 부재는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지와 마주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발표면뿐 아니라 기존 과학 모델에 맞지 않는 것을 걸러내는 우리의 경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데이터가 제거되면 지식은 더 이상 축적되지 않고 선택적인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선택은 단순히 정보를 지우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없애버립니다. 아폴로는 언제나 인간 능력의 확실한 이정표로 여겨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에 남아있는 어떤 그림자도 불안감을 주는 것입니다. 듀크가 관찰한 현상은 달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받아온 단순화된 버전보다 더 복잡한 환경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맥박치는 빛나는 구조, 뚜렷한 윤곽, 부자연스러운 패턴, 이 모든 것은 아직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 체계적으로 무시되거나 최소화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것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무시하는 것은 달의 지질 활동, 잠재적 에너지 방출, 심지어 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활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징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연구되지 않은 각각의 이상 현상은 허무한 개척지입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볼 때 이는 편안한 정상성에 도전하는 것에 맞서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계층이 있습니다. 침묵의 심리적 영향. 왜 그런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의상이 생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불신을 만들어냅니다. 음모론적 불신이 아니라 인식론적 불신, 공식적인 버전이 어디에서 끝나고 편리하게 단축된 현실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종류의 불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으로 돌아갑니다. 완전한 데이터로 쉽게 설명될 수 있었던 기록이 왜 삭제되었을까요? 듀크가 구조화된 빛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왜 모든 줄, 프레임, 그리고 초가 사라졌을까요? 이 경우 그 부재는 어떤 뒤늦은 정당화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 조사를 시청자의 일상생활과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행동이 우주 탐세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건강, 기술, 기후, 정치, 과학과 같은 분야에서 불편한 정보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해하는 바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제거합니다. 비록 이러한 선택이 전체 그림을 보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킨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침묵은 습관이 되고 공백은 하나의 규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은 단순히 아폴로 16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미지의 것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에 맞서는 용기, 혹은 그 용기의 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능한 답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된 한계를 넘어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깊이 연구해온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생깁니다. 우주가 어느 정도 의식과 유사한 과정을 나타낸다는 가설던 환상이 아니라 양자 물리학, 우주론, 신경과학, 철학에 존재하는 연구 분야로서
겉보기에 단순한 구조 속에서 복잡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분야입니다. 마치기 전에 어떤 숫자나 그래프, 문서보다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어느 특정한 순간, 달 표면의 어느 시점에 우주 비행사 앞에 구조화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은 맥동하며 안정적으로 그리고 뚜렷한 윤곽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순간의 기록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존재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조사가 공감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을 공유할수록 역사의 일부를 지우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는 질문,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 안에 또 다른 문을 여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히 거기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왜 누군가는 당신이 그것에 대해 알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